네, 문재인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논란도 아직 말끔하게 정리되지는 않은 모양새입니다. 이번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문가로 알려진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요즘 원전 전문가도 아니면서 미생물학 전공 교수라는 사람이 괴담 수준의 황당한 허위 사실을 중고등 학생을 상대로 퍼뜨리며 반핵 강의를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이런 제2의 광우병 괴담 수준의 말에 현혹되어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탈원전 정책을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제2의 광우병 괴담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자, 강의 내용은 대체 어떻길래 저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실제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고등학교 1학년들 70명이 모인 강의실, 교실에서 지난 13일에 이렇게 김익중 교수가 직접 강연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선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의 캠프에 들어가서 탈원전 정책을 제안을 했고 그게 지금 국가 정책이 됐다라고 먼저 이제 자랑하는 말로 얘기를 하면서요. 300년간 북태평양산 고등어, 명태, 대구는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60만 명이 죽었고 10만 명이 이민을 갔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뭐 팩트냐 아니냐의 문제가 좀 대두가 되면서 괴담으로까지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김익중 교수의 이런 주장은 과거 강의에서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지난 2012년 김 교수의 강의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음식을 통한 비법도 있는데 그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일본산 음식만 계속 먹어. 그러면 일본 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피폭되는 거예요. 문제는 일본산 수산물이 그대로 수입되고 다 유통됐어. 국민 전체가 피폭이 됐고 되고 있고 앞으로 될 거예요. 현직 동국대 의대 교수고 또 자칭 에너지 전문가인데 에너지 전문가가 저렇게 경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본산 수산물 우리 많이 또 그 포비아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공포 같은 게 있었는데 그렇죠. 저 사실입니까? 그거부터 그러니까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발언들로 이제 그 공포감이 다시 떠오르는 것 자체가 이제 전문가들은 좀 너무 과장해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식약처 관계자들은 우선 그 일본에서 수산물들을 검사를 하고 있지만 그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없었다.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고등어를 1년 동안 매일 먹는다 해도 이제 저희가 CT 촬영할 때 받는 방사선 양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라면서 지금 김익중 교수의 발언들이 조금 과도하게 공포감을 조장하는 발언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식약처에서 문제가 없다는데 김 교수는 무슨 근거로 저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일단은 검출되는 그 양, 기준치에 대한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식약처에서는 킬로그램당 100베크럴 정도가 검출이 되면 그 이상이 검출되면 이상이 있다고 보는데 김익중 교수는 조금이라도 이 세슘이 검출되면 다른 방사능 물질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거다. 그러니까 기준치가 식약처에서 정한 게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견이 살짝 다른 겁니다. 김익중 교수 자신은 실제로 이제 고등어, 명태, 대구 이 세 종류의 생선을 먹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제가 직접 들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해산물을 고를 때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시겠어요. 좀 어떠세요? 고민 안 해요. 이 세 가지만 빼고 나머지는 그냥 먹습니다. 세 가지라는 게 뭐 예를 들면 어떤 고등어, 명태, 대구. 예, 이거를 고른 이유는 네.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쭉 하고 난 다음에 방사능 측정을 해요. 그 측정한 결과를 내가 정보 공개로 받았어요. 따져보니까 이 세 가지 생선이 95% 이상이에요. 그래서 양이 많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조심하자. 자, 김익중 교수의 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공포감을 너무 조성하는 말이 아니냐라는 거고 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근거를 통해서 나는 철저히 대비를 하자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노영희 변호사. 제가 법적인 거나 시사평론가에서 입장이 아니라 엄마 입장이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근데 사실 뭐 고등어, 명태, 대구만 문제겠습니까? 다른 음식들 더 많이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안 먹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전혀 안 먹는다고 괜찮고 조금이라도 먹으면 큰일 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식약처에서는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그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서 사실은 국민 건강을 해칠 정도로 걸러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현재는 지금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식약처에서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매일매일 생선을 먹어도 우리가 방사선 촬영 같은 거 한번 할 때 뭐 검출되는 방사선량이 10분의 1도 사실은 축적이 안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이제 심각하게는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몸에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은 좀 어느 정도로는 좀 조심을 하는 게 맞겠죠. 네, 현실적으로 그렇죠. 네, 그럼 김익준 교수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강병규 기자 취재가 됐습니까? 일단 자신의 일개 교수인데 이렇게까지 논란화시키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했고요. 네. 그리고 이 의도가 문재인 정부의 어떤 탈원전 정책을 막기 위한 하나의 음모 아니냐 이렇게 음모가 아니라 탈원전 정책의 바탕이 된 거 아니라는 의문들도 계속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자신이 문재인 정부의 캠프에서 탈원전 정책을 가장 활발하게 주장을 했고, 요게 이제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됐다라는 그런 주변의 분석도 있었기 때문에요. 김익준 교수가 가장 이제 핵심 도마 위에 오르는 게 약간 그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저희가 그래서 이 의견을 좀 한번 들어봤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전에 캠프 시절부터 계속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고 그 정부 정책,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격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만. 네, 한편 오늘 청와대는 광복절 특별 사면 불가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이야기 왜 관심을 갖냐면 논란이 됐던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이석기의 통진당 전 의원 사면설에 선을 그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자, 강병규 기자, 네. 결국은 이석기 전 의원이나 한상균 위원장 사면 없다 이렇게 선을 완전히 그은 거라고 해석할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노총에서 먼저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을 그토록 요구를 해왔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 당선 이후에. 그래서 이제 사면이 될까, 8월 15일 날 과연 사면 될까 그 궁금증이 집중이 됐었는데, 오늘 브리핑에서 8.15 사면은 불가능할 것 같다. 왜냐하면 법적인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면은 없다는 뜻을 좀 밝혔습니다. 네, 저희가 김익준 교수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 정책의 밑바탕이 된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이 너무 과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서 이 문제 짚어드렸고요. 지금 한상균 위원장,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촛불 집회로 탄생한 이 정부가 당선 빚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데, 자, 노영희 변호사, 지금 강병규 기자 얘기대로 사면 완전히 끝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면을 하려면 일반 사면이 있고 이제 특별 사면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런 사면을 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여러 가지 단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과거 정권에서는 대통령 인수위를 구성해서 먼저 그 대통령 취임 첫 해 특별 사면 등을 먼저 고려를 많이 해왔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취임한 첫 해에는 사실 특별 사면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과거 정부에서는 주로 누구를 사면해 줬냐면은 재벌들을 많이 사면해 줬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번 경우에는 사실 재벌들을 사면해 줄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고, 다만 국민들 중에서 이제 촛불 집회와 관련돼서 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혹은 과거 정부로부터 뭔가 박해를 받았다라고 주장되는 사람들을 사면해 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라는 지금 요구들이 있는 건데, 저는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촛불 집회를 하고 탄핵 국면을 만들어낸 것은 이제 그분들의 노력도 물론 있었지만은 그분들 노력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 전체들의 노력이 있었던 것이고 열망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빚을 지고 있다라고 대통령에게 자꾸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예. 특별 사면 역시도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밝히진 않았지만, 이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이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 아래 합리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당장 민주노총에서는 이제 양심수 석방의 노력 없는, 그러니까 촛불 정신을 부정하는 거냐라면서 약간 비판하는 성명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난 정부건 현 정부 간에 법대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정치데스크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